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4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도 역시 계엄령 선포 및 해지에 관한 뉴스들로 편집을 해 보았습니다. 윤 157분만 해제, 계엄 의문의 자충수 전국 대혼돈이라는 제목으로 김보선 기자가 아이뉴스 24에서 오늘 2시쯤 보도를 했습니다. 탄핵, 특검, 예산 정면 돌파 택했지만 계엄 선포 사유 의문, 판단력 상실, 대통령실 실장 수석 일괄 사의 표명, 윤 탈당 요구, 내각총 사퇴도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의 기습계엄 선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단 150분 만에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지만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 배경을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즉각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은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국민 담화 발표할 때의 그 사진이고요. 계엄령 선포 사유한데 판단력 상실이라는 소제목. 윤 탈당 내각 총사퇴 논의, 야 즉각 물러나야. 윤 공식 일정 전면 취소, 참모진 일괄 사의. 이것은 한동훈 대표와 여기 여러 사람은 잘 인요한 씨는 좀 알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도 수년됐다. 대통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예정이던 마약류 대응사항 점검회의가 수년됐다. 또 마약회의도 있을 예정이었던 모양이네요. 오후 공개 일정도 없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전면 취소한 채 전국 대응 방향에 대해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이 해제를 또 발표할 때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서 이 파트 1에서 그 갈등 해소도를 그려봤습니다만은 다시 좀 수정해서 좀 작성을 해봤어요. AB 자유한국의 영속성을 위하여는 반드시 좌우포진되어 있는 친중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좌우포진 친중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보여줘야 된다. 이것도 어떤 쇼잉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야당의 국회가 범법자 소굴이 되어 자유민주체제를 접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그 해제 결의를 해가지고 그걸 또 바로 업세트 해버렸어요. 참 우스운 사건이긴 합니다만. A씨 자유한국 영속성을 위하여는 반드시 민주주의 양당제가 유지되어야 된다. 필요 조건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주의 양당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여소야대 속에서라도 협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그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를 보여주는 것과 여소야대 속 협치 노력을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의 갈등들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역시 이것도 협치 노력은 이제 못해 먹겠다.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거를 택하지 않고 비상계엄은 선포했는데 뭐 금방 꼬리를 내린 꼴이 돼버렸습니다.
여기 그 CD에서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를 전환점에서 입법부와 정책을 절충하고 타협하는 정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제가 하나 대봤습니다. AB의 비코즈는 다 하나만이 아니다.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C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관점은 미중 대립 속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문정권과는 달리 한국을 배제하고 접근할 것 같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한다 그러면은 전략은 한국 내 친중 종북 세력에 자연사하는 것으로서 어떤 전술을 전개할 것이냐이다.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게 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전제 조건은 이재명이 대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죽하면 계엄했겠냐? 윤옹호 쏟아진 여의청 이슬기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오후 4시 5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야당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저럴 만도 하다. 박근혜 탄핵들을 잊지 말고 묻혀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친윤계는 여당 내 대통령 책임론이 내분으로 이어져 정치적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은 내각 총사퇴, 김영현 국방부 장관 해임, 윤 대통령 탈당을 의총 안건으로 올린 결과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고 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요청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친윤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난상 토론을 했다면서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다. 계속 내부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찍힌 사진입니다. 윤 대통령 대안도 없이 계엄령 내질렀나? 라는 다소 요거는 좀 인신공격적인 제목일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아닐걸? 의문수지만은 그렇게 빨리 꼬리 내릴 거를 왜 했을까도 계속 의문수입니다. 데스크 데일리안이라고 돼 있는데 12월 4일 01없이 44분 아침에 이게 써서 올린 거예요. 써서 올린 사람은 이진곤의 그건 아니죠 라는 컬럼인 것 같습니다. 망국의 원용 반드시 척결한다더니 이재명에게 기사회생 길에 열어줘. 박근혜 탄핵 정국과 구조 흡사하다.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155분짜리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저도 이해는 못하지만은 괴물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라니까 예 알겠습니다라며 없던 일로 해버리다니 기왕에 칼을 뽑았으면 뭘 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 그 속담으로 칼을 뽑았으면 물에도 베야지라는 게 우리나라 내려오는 그런 속담이죠.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런 모양들이 한국 의회 정치는 파국을 향해서 레밍 행진이란 것은 낭떠러지기 해서 그 자살들을 하려고 그냥 그 합동으로 떨어져 내리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정치의 본령과 의의를 훼손시키던 그 장본인이 민주공화정의 회복을 말하게 되다니 이재명을 두고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 8개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법정에서 서교되어 있던 그가 민주공화정의 수호자, 국민의 보호자로 등장한 것은 차라리 코미디다. 윤 대통령이 쫓겨나는 그 자리를 여유롭게 차지할 그의 표정을 상상해보라. 아니 쫓겨난다고 그 자리를 왜 이재명이가
차지할 거라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미리 단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뭐 국민일보 주필 논설위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윤석열발 정변이 불과 2시간 35분 만에 이재명의 KO성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에 기가 막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변, 갑신정변 같은 거네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부활시킨 정권을 그 선장이 가라앉혀버리다니 무슨 억하심정으로 자멸을 택했다는 말인가. 뭐 이런 표현. 자유우파를 자기가 진작 선언했던 게 일개 필부로서 나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다. 본인을 일부 필부라는 게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당신들은 자유우파를 지칭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라고 다소 인신공격적인 그런 거로 표현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나라 정치 보수 세력이 안녕. 그러면은 이 나라 진보 정치 세력이요, 어서 오세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걸까요? 너무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감상적 글로 느껴진다. 내부적 시각을 벗어나 한미 일중 관계를 보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일 아니냐. 한미 동맹을 하고 있으면서 미중이 대립될 때 중립을 서겠다면 잘못된 것이다. 윤희 계엄령 선포와 해제의 해프닝은 친중화된 많은 여러 세력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한번 칼을 뽑은 후 칼을 다시 거두면서 거야에 대응해야 할 핵심 세력을 형성하는 시도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본인은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목록 긴급 라이브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국익파 방송이라고 본인들은 부부 방송인데 2탄으로 여기서도 했습니다. 게릴라 방송 때 장인애들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거는 무료 방송 말고 게릴라 방송이라는 게 뭔가 이 회원들한테만 공개하는 방송인 모양인데, 거기서 뭐 할 말 못할 말 많이 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기다리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여러 개 해보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친중했었던 거 맞습니다. 미국은 어느 편에 설지 확실히 그때 요구했었고, 친박 세력들이 태극기 부대 만들었다. 희한하게 전혀 반중 집회를 하지 않았었다. 배후에 중국도 있었던 것 같았다. 국회 원로회의 사람들도 만났었다. 본인이 빨갱이 잡는 것은 찬성했었으나 중국은 빼자고 그들이 요구했다. 우파들이 중국 애들하고 금전거래가 있었다. 태극기 부대 안에서 노인들에게 암호화폐 사라고 회의했었다. 이거 북한 대북송금에 쓰인다고 말했다. 거래했다가 대부분 돈 날렸다. 그 당시 버닝썬 사건이 있었다. 정규제 방송 참여 시 북한 애들이 암호화폐 장난질 했다고 말했다. 정규제와 단절했다. 그는 꼰대 노인의 일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은 뻔하다. 나는 공산주의 국가에도 살았기 때문에 잘한다. 어차피 윤석열은 자폭밖에는 없다. 계엄해제 라이브 연결 방송을 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다. 플랜 B가 한동훈이가 힘을 받을 것이다. 한동훈이 탄압받는다면 이재명은 힘을 못 받는다. 좀 더 기다려봅시다. 다음 주에 미 국방장관이 온다고 한다. 과연 트럼프가 몰랐을까? 계엄령은 군인이 절대 총을 쏘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에 피하 식별은 이번에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실패한 가심정변과 비교된다. 총을 쏘면 지는 내전이다. 어쨌든 이재명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 한국이 공산화되면 우리는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자기네 부부는. 저도 그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계엄령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일반인이 관점에서 알고 싶다. 일반인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 그러나 실망했을 것이다. 국민의힘 안에 누가 적인지 확인되었다. 구한말 김옥균이 갑신정변 같은 느낌. 갑신정변이 12월 4일이었다. 소름 끼친다. 5시간 천하.
갑신정변은 그래도 3일 천하를 했었는데 친중파에게 장악되어 있는 한국, 기왕 갑오경장 같은 것이 나올지도 모르지.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청나라에서 확실히 벗어났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먼저 들어가는 나라가 이긴다. 이것은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이 근대화의 길로 갔을 텐데 실패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청일전쟁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계엄령은 실패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국의 지배를 그래서 받을 것이다. 갑신정변 실패하고 나중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됐듯이 이제 계엄령이 실패했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미국의 지배를 더 받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듯이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동학운동의 대가는 청일전쟁이었다. 권력을 한동훈에게 넘기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한동훈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경제적 피해는 최소화해야 된다. 젊은 세대들이 한반도 통일 반대하듯이 이토 히로부미는 식민지 사실상 반대했었다. 뭐 왔다 갔다 상관관계 전문가이니까 아는 게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엮어가지고 풀이를 해내고 있네요. 미국은 패권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나라다.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것은 사실상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군사기지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가 되었다. 러일전쟁 시 부채로 인하여 군국주의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일본. 그래서 군부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돈을 만들려고 했다. 윤석열 스스로 희생양이 되는 역할을 하고 한동훈이 띄우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미국도 도감청을 다 하는데 과연 몰랐을까? 외교적으로는 한국에서 통보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외교적 수사다 이거죠. 박정희는 친미가 아니다. 친미파는 김대중이다. 그게 윤석열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는 친일로 조국 근대화를 했었다. 핵개발로 한미 간 갈등이 있었다. 5.18 사태 발생, 아웅산 사건 발생, 전두환이도 플루토늄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도 당했다고 보는 거죠. 한동훈 미국 가서 FBI 만났었다. 피해는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화하는 전략. 그런 거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엄선포 해지 해프닝은 야권 김빼기 전략 전술로 자기는 해석을 한다. 여론 조작하는 여론조사기관, 언론노조 활개치고 있다. 일본 정치인들이 미국에게 개기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2차 대전 패망 후에 사실상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반미운동 전멸했다. 미일동맹이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조청년 좌파들에게 우리 국내 학생운동 학습했었다. 문제가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미국은 절대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한국이 친중적인 세력이 또 나온다면 박근혜와 같이 아마 이번에는 더 거칠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미국 애들 앞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윤 대통령이 최근에 외국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한미일 공조를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들여서 해놨는데 정작 최근에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된다. 그 전제 조건에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조금 개인적으로 좀 걸리는 표현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또 이 부분은 미국 뉴스라 하더라도 폭스 뉴스 외에는 믿을 게 없다. 왜냐 나머지는 전부 다
좌파, 미국 내에서도 좌파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다. BBC가 영국인데 한국에 대해서 약간 삐딱하게 표현하는 뉴스같이 냈어요. 윤 비상계엄 한국경제안보 위험 빠뜨리는 정치적 오산. 김어준 기자가 매일신문에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포위된 것처럼 필사적으로 행동했다. 한국 대통령은 화요일 밤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의 계엄령을 선포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자신의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에 촉발되었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성급한 행동은 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번영을 누린 스스로를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한국을 확실히 놀라게 했다면서 이는 수십 년 만에 민주사회에 대한 가장 큰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썼다. B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1월 6일 미국에서 발생한 폭동보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명성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BC는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의 말을 인용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법적 남용이자 정치적 오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S 투데이는 뒤에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계엄령을 보고 자신들을 되짚어보는 뉴스를 내보낸 반면 영국 BBC는 마치 훈계처로 뉴스를 내보냈다고 그렇게 느껴지네요. 계엄령은 한국의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제닌 산투치 USA 투데이 오전 6시 7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계엄령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브레넌 사법센터에 따르면 계엄령은 헌법이나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브레넌 센터는 오히려 자연재해 대응과 같이 민간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가 배치되는 시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군이 민간 정보를 대신했다고 언급하는 것은 법적 일환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히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법인 반란법을 발동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별도 반란법이 있는 모양이네요. 반란법은 일반적으로 법 집행기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법 집행기관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령과 같은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계엄령은 언제 선포되었나요? 미국에서는 전쟁, 자연재해, 불안 등의 시기에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보다 주 차원에서 더 흔했으며 다양한 수준의 군사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남북전쟁 당시 에브러함 링컨 대통령도 켄터키에서 1년 넘게 지속된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등 여러 차례 계엄령을 발동했었다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한국에 대한 헤드라인을 보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저희가 아는 것을 소개합니다. 쭉 읽어봤는데 국내 언론에서 나온 것들을 갖다가 많이 짜집기 한 것 같기도 합니다. AP통신 여기에 우 대표는 국회의장을 그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군사 쿠데타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늘 이 사건을 확실히 지켜보면서 우리 군의 성숙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의회의 주요 정부 인사와 검찰 고위 간부 의원들의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입법 및 예산 조작의 부조리한 행위에서 계속 비판한다. 한국이 현재 그런 상태인지 근데 의문이었다. 오랜 아시아 외교관인 커트 컨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 행성에서 한미 동맹은 철통이며 미국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투표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 모두 계엄령 해제를 지지했다. 한국 문제에 초점을 둔 스팀슨 센터의 38로스 웹사이트의 리서치 분석가인 나탈리아 슬라브니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행이 2022년 취임 이후 우려스러운 확대 추세, 확대인데 따른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말했다.
슬라브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한국은 정치적 다원주의의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시위와 신속한 탄핵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서울의 김영진 AP통신 기자와 워싱턴의 매트 리와 디디탕이 합동으로 작성한 내용이랍니다. 요거 양념으로 피터 자이안이 2023년 7월 7일 날 방송했던 거를 재게시했습니다. 중국 그린테크 금속의 대미 수출 금지라는 제목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의 하이엔드 칩 기술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보복으로 오랫동안 예상되어 온 무역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게르마늄과 갈륨, 레이더 및 감지 시스템과 같은 여러 방위 관련 기술의 글로벌 생산 및 가공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보복 옵션 제한적이지만 자재 가공 분야에서 중국은 지배력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로 제한된 무역 기반 보복 조치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그렇게 평론을 내네요. 이상 2024년 12월 4일 파트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